안녕하세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한 달 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연휴의 시작인데, 연휴 시작 첫날의 저녁 저희와 함께 또 공부해 주시는 우리 열혈 구독자분들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항상 콩팥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거 먹어야 해요? 또는 어떤 거 먹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음식에 대해서 항상 너무 궁금해 하시고 또 콩팥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시는 경우에 주치 선생님께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일 텐데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주치 선생님에게 자세히 설명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께 이제 콩팥을 지키려면 어떤 식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 성심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정남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콩팥 살리는 식단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요. 우선 저염식과 저칼륨식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잘 귀담아 들으면 진료실에서 궁금했지만 듣지 못했던 내용들 다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실제 임상에서 외래 진료실에서 겪을 수 있는 이제 환자 진료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고요. 당뇨가 20년 된 7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신장 점수가 45점이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알부민과 단백질 수치 괜찮았고 나트륨과 칼륨, 칼슘, 인 이제 모든 수치들이 그래도 정상 범위 안을 잘 유지하고 있었었고요. 하지만 단백뇨가 좀 나오고 있는 환자였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환자분께서 그리고 이제 의료진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짠 음식 드시지 말고 고기도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과일 야채를 줄여서 드시고 견과류도 줄여서 드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건데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를 엄청 많이 찾아보시고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시면서 이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이제 빼고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외래 진료실에 오시게 되는데 신장 점수가 더 좋아졌을 것을 예상하고 오셨는데 신장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칼륨 수치도 정상 미만으로 떨어진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부민율이 단백뇨는 좀 줄었지만 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환자 상태에 맞는 검사 결과에 맞는 식단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내가 지킬 수 있는 속도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빼면 사실 드실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내 상태에 맞는 그리고 내가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걸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식사요법의 목표는 분명히 있고요. 충분한 열량을 제공하는 것,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 염분 조절과 그리고 단백질 조절은 이제 필요한데 이것 또한 내 상태에 맞게 의료진과 좀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요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모든 환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시에 칼륨 조절, 인 조절, 그리고 수분 조절이 필요한데 그럼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제 매번 이제 의사 진료를 받으러 오시니까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검사 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만큼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오면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다 그쵸. 드시지 마세요라고밖에 음. 말을 못 드려요. 그러면 환자들이 네네. 그다음 와서는 다 먹지 말라고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제 그 신장 상태에 따라서 그쵸.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저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일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트륨을 상당히 많이 섭취를 하기는 합니다. 이제 건강 영양 조사 결과에 보면 이 많은 영양소 중에서 유독 나트륨에 대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기준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 어떤 음식들이 그러면 주로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이제 면, 만두류, 그리고 김치류, 국 및 탕류, 찌개, 전골,
그리고 이제 뭐 양념류, 볶음류 이제 이런 것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많이 드시고 이제 주식으로도 많이 드시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나트륨 함량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념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음식에는 다 이제 이러한 양념이 들어가는데요. 뭐 소금,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 장아찌, 김치, 뭐 조미료까지 이제 많이들 이제 저희가 좋아하고 찾는 음식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양념류에 워낙에 나트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이 즐겨 찾는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많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 허용량이 소금으로는 5g이고 나트륨으로는 2000mg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즐겨 먹는 그런 국물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보면 사실 짬뽕을 이제 한 그릇을 내가 다 먹게 되면 거의 이제 하루 허용량의 2배를 이미 그 한 끼에 섭취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사실 짬뽕이 이제 워낙 좀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절대 적진 않습니다. 뭐 우동이랄지 칼국수,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이제 하루 이미 섭취해야 될 나트륨 허용량을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끼는 라면을 먹고 뭐 다른 한 끼는 찌개를 먹고 뭐 또 다른 한 끼는 이제 만둣국을 먹게 되면 이제 거의 허용량의 이제 3배 이상의 나트륨을 하루에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셈이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네, 저 음식들 다 저희 점심에 즐겨 먹는 네, 식단인데, 맞습니다. 저렇게 네. 나트륨이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 지난날의 식사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네요, 파노라마처럼.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만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직장인들 직원 식당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이제 급식으로 많이 접하는 것들인데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 앞서 저희가 처음 이제 논의한 것처럼 이제 이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들을 이제 줄이시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자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나트륨 함량을 줄여가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거지 이것들을 다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물의 나트륨 함량이 이제 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국물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 생활 습관에서 식습관에서 짬뽕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횟수랑 양을 줄이시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식별 나트륨 함유량을 좀 가져왔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흔히 그리고 즐겨 먹는 음식 중에 그럼 나트륨 함유량은 어느 정도가 있을지를 이제 마치 신호등처럼 이제 요렇게 좀 표시한 이거는 서울대 김성권 명예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소금 중독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 많은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밥류에 보면 사실은 이제 오곡밥 같이 아주 건강한 밥 제외하고는 다 이제 빨간불이 뜹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즐겨 먹는 비빔밥 같은 경우도 이제 빨간불에 나트륨 신호등이 뜨고요. 앞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 탕, 찌개, 전골류는 전부 다 이제 빨간 신호등이 뜹니다. 면, 만두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나물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나물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것을 무치거나 하면서 기본적으로 나물에도 나트륨 함량이 이제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찜이나 구이, 뭐 부침류에도 역시나 나트륨 함량은 많은 편이고 볶음, 조림, 튀김,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떡볶이 이런 것에도 나트륨 함량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아찌류, 김치, 젓갈류에도 이제 초록불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빵과 과자류에도 이제 초록불이 뜨는 생크림 케이크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거는 많이 섭취하게 되면 뭐 당이 올라간다거나 살이 찌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쪽도 사실은 아주 건강하지는 않은 이제 신호등이 뜹니다. 그럼 이제 건강한 나트륨 함량이 적은 음식은 이제 사실 채소 과일밖에 없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채소 과일에는 또 이제 신장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칼륨 함량이 좀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나트륨 입장에서는 신호등이 좀 파란 신호등으로 좀 선호하는 음식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본인의 칼륨 수치에 따라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 이제 종류에 속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뜬 거를 다 드시지 말라는 건 분명히 아니고 양과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트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짜게 먹으면 좋지 않은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소금이 유발하는 각종 만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신장 입장에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사고체 손상되는 만성 콩팥병이 악화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고요. 혈압도 이제 더 상승시키게 되고 위 손상도 일으키게 되고 뭐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과체중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뭐 천식 등 거의 이제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이런 대사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거라서 미리미리 조금 조심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강의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 술, 담배 하면은 뭐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구독자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데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트륨 섭취 과량으로 하면 위암 발생이 증가돼요. 저희 의학적으로 이미 다 연구로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염식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콩팥 입장만이 아니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저염식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러면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정말 나트륨을 줄이면 소금을 줄이면 내 몸이 또 좋아질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소금 섭취량을 하루 이제 8g에서 6g, 4g까지로 이제 감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다른 나라 연구긴 하지만 소금을 줄였을 때 혈압이 줄고 사망자 수가 줄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가 있고 이제 그 사망 원인 중에서는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이제 이런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소금 중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그러면 질병이 얼마나 줄고 그 질병에 의한 사망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준 것인데 소금을 3g 줄인다고 했을 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모든 경우의 사망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고혈압 약을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보다는 이제 저염식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망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저염식만으로도 그러면 복용하는 약의 개수를 줄일 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처음에 보여드린 환자분처럼 너무 단기간에 과하게만 하고 오지 않으신다면 나한테 맞는 저염식을 서서히 서서히 적용을 잘하고 오시면 실제로 뭐 검사 결과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약의 개수를 하나씩 줄여 나가시는 분들을 실제 이제 저희는 임상에서 많이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이 나트륨을 줄이지 못하는 걸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더 자극적인 것에 저희가 이제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되듯이 이제 짠맛에 저희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짠 음식을 한번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신경들이 짠맛을 뇌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뇌의 이제 중추에서 이제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구나. 그리고 먹었더니 기분이 좋구나.'라는 이제 이런 반응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짠맛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싶을 때마다 짠 음식을 찾게 되는 행동이 이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끊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이제 저염식을 그래서 단시간에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그 좀 그러니까 이제 시도를 해 가면서 적응을 하시면 이러한 중독 과정도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할지 아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마 내가 주로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이제 과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 "이런 거 주의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먹는다. 먹는 거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이제 식단을 한번 며칠치 쭉 써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대비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왼쪽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침은 마치 이제 건강한 것처럼 보이게 이제 빵과 우유 한 잔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점심부터 이제 뭐 짜장면, 단무지, 탕수육 이제 중식을 먹으면 이런 걸 먹게 되겠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이제 라떼나 한 잔을 드시게 되고 저녁으로는 이제 회식을 하면서 삼겹살에 된장찌개, 소주 이제 이런 거 많이 좀 접하는 식단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늘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이 늘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왼쪽 식단의 횟수를 좀 줄이시고 양을 좀 줄이면서 오른쪽 식단을 좀 병행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먹는 음식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 "싱겁게 드셔라. 건강한 식단 해라." 음. 말씀드리며 "아 자기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검사 결과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걸 먹고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적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것도 좀 도움이 네네.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치만 하셔도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이제 깨달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줄여 나가시는 것도 굉장한 실천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회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요 회식을 이제 횟수나 이제 회식에 머무르는 시간만 줄여도 사실 그게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해 나가려면 내가 먹는 음식과 나의 식습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나만의 건강 식단인데 사실 어렵게 적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식단을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뭐 오래 걸려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줄여 나가는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을 만들어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제안인데 "장바구니에서 가공식품을 덜어내자."라는 겁니다. 이제 가공식품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건강한 장바구니와 이제 가공식품 장바구니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쉽게 말해 만들어 팔지 않는 이제 자연식품이죠. 뭐 생선, 뭐 야채, 그리고 과일. 이제 이쪽은 저희가 이제 흔히 손이 먼저 가는 뭐 인스턴트 음식들, 라면, 과자 그러니까 쉽게 조리해 먹기 쉬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연식품을 가공을 함으로써 이제 나트륨이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이제 높아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를 이제 뭐 밀가루에는 나트륨이 이제 2mg이라면 가공식품에는 이제 70mg으로 이제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삼겹살 1 인분을 그냥 내가 샀다고 하면 여기에는 나트륨이 88mg이라면 베이컨에는 이제 몇 배 상승한 420mg이 되겠고요.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도 한 2배 정도. 감자를 프렌치 후라이로 만들어서 이걸 먹게 되면 거의 한 이제 100배 정도의 상승이 있게 되겠고요. 토마토 케첩도 이 정도의 이제 나트륨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연식품을 다 구입해서 다 만들어 먹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자연식품의 섭취를 좀 늘려 달라."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가공식품을 아예 먹지 말라가 아니고 조금 맞습니다. 네. 가공식품의 비율이 많았다면 그쵸. 자연식품의 비율을 조금 늘려서 가공식품을 조금은 줄여 보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 가공식품 안 먹을 안 수는 먹을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쵸. 네네네. 매번 만두 만들어 먹을 수 없고 네. 이제 치킨 튀겨 먹을 수 맞습니다.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쪼끔은 섞어서 먹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이렇게 이제 나트륨 함량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만 해 두시고 장을 보실 때 한 번만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연식품으로 아무래도 집에서 내가 직접 밥을 해 먹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매번 집밥을 해 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집밥을 해 먹는 시간도 횟수도 조금 늘려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말은 곧 "외식을 조금 줄여 보자."라는 건데 사실 집밥을 만드실 때도 이제 음식 자체에도 소금이 10%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조리 중에 사용하는 소금도 10%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추가로 또 간을 하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그때 추가로 치는 소금도 있어서 사실 집에서 밥을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해도 소금 섭취를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하시게 되면 이 소금이 거의 이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양을 이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조금은 줄이고 집밥을 내가 스스로 자연식품을 사서 조금 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집밥을 만들면 무조건 다 이제 저염식이고 건강하냐? 사실 그건 아니겠죠. 집에서 만드는 것도 나름의 요령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염식 요령이라고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사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소금을 뭐 몇 그램 재고 몇 그램 써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은 오래 저염식을 이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물을 피하자. 국물에 이제 쫙 양념이 집약이 되어 있고 나트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국물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이제 국을 꼭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장을 조금만 넣은 맑은 국을 선택을 해서 드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찌개나 조림처럼 이제 국물이 생기는 요리보다는 튀김, 볶음, 구이 같은 것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하셔서 균형을 좀 맞춰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김치, 장아찌, 젓갈류는 조금 피하시고 하지만 나는 김치 같은 이제 조금 고런 반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겉절이나 무, 초절임 등으로 좀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념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피하는 대신에 이제 다른 양념으로 다른 맛을 내서 드시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소금이 요렇게 이 1g 정도가 이제 다른 양념에 어느 정도인지를 좀 비교를 해 드리면 간장은 5cc, 된장은 10g, 고추장은 15g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1g을 저희가 포기하면 이제 다른 양념을 이만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양념을 좀 선택을 하고 소금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양념의 폭을 좀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리할 때 양념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제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는 좀 싱겁게 슴슴하게 요리를 해 놓으시고 먹기 전에 약간만 간을 하면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섭취하는 그 양념의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로 외식할 때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국물 음식 좀 줄이시고 요런 거 좀 줄이시고 소금을 조금 덜 쳐 달라고 하고 내가 먹기 전에 간을 해서 드시면 외식할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독자분들 건강에 관심 많으셔서 아실 것 같아요. 조리 중에 음. 음식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 혀 감각이 좀 둔해져서 뜨거운 것 때문에 짠맛을 좀 덜 느낀다. 음. 그래서 조리 뜨거울 때 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 조리 다 끝나고 음. 추가적인 간을 해서 맞춘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부인이 음식을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권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사실 부인분께도 "싱겁게 요리해 주세요."가 되게 어려운 부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간을 하지 말고 만들어 주시고 그냥 환자분 입맛에 맞게 조금만 간을 해서 드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도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사람도 스트레스 안 받게 요런 방법을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리 후 먹기 전에 간을 하는데 이제 소금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요 정도 다른 이제 그 양념들로 맛을 내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짠맛보다는 이제 새콤달콤한 맛 그리고 매콤달콤한 맛으로 좀 이제 기분 좋게 만들어서 드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양념으로는 뭐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을 하시거나 이제 뭐 고추냉이, 고춧가루, 후춧가루 같은 것으로 맛을 내고 이제 뭐 고소한 맛, 향긋한 맛을 좀 낸다면 이제 이런 조금 이제 짠맛이 없어도 이제 기분 좋게 저염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짠맛을 포기하면 더 많은 맛에 기들여져서 미식가가 될 것 아 같은데요. 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식을 조금 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식을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메뉴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회식 다음 날에는 이렇게 그 소금의 이제 그 배설량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식을 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한 메뉴를 골라 먹어도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나름의 팁을 좀 드리자면 누가 봐도 짠 반찬들은 제가 좀 손을 덜 가시게 하라, 그러니까 젓가락질 좀 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금량이 많은 음식은 남기거나 좀 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자주 가시는 식당이면 조금만 싱겁게 요리해 달라고 주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급식 형태처럼 배식 형태의 식당을 혹시나 이용하신다면 이제 짠 음식과 소스는 내가 덜 담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그릇은 사실 이제 국물이 또 중요해서 국물을 줄여야 하는데 국그릇을 아주 큰 걸 사용하시면 조금 뜬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담겨지기 때문에 밥그릇을 국그릇처럼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국이 덜 담기고 국물이 덜 담겨서 덜 드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점심 도시락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요거는 뭐 이제 5일 내내 다 하시기는 좀 어렵다면 뭐 하루 정도는 이제 한번 이용하시면 어떨까 이제 싶고요. 요렇게 이제 외식할 때 저염식을 하시는 요런 팁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시락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네. 요즘은 이제 건강한 도시락 이렇게 매일매일 배달해 주는 그런 네네. 업체들도 있어서 음. 뭐 매 일주일 5일 다 점심 도시락 챙기기 어렵다면 일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도시락 챙겨서 가시면 나트륨 섭취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이제 나트륨 우리 항상 늘 신장내과 의사들이 강조하는 게 "저염식 해라."라고 하는데 외래 진료실에서는 그냥 "싱겁게 드세요."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자세히 어떻게 하면 싱겁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중간에 각 음식들마다 신호등 사진 보여주신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나중에 다시 보기 해서 고 부분만 캡처해서 이용하셔도 식단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빨간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빨간 거 를 예 줄이고 네네. 초록색, 녹색을 좀 네. 올리고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고 겁먹으실까 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칼륨 얘기해 주실 건데 칼륨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 저칼륨식은 이제 필요시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칼륨과 인수치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단을 주의하라는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언급이 돼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칼륨과 인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칼륨은 이제 내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일단 칼륨은 모든 환자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원래 음.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칼륨을 네 적절히 섭취를 맞습니다. 하면 나트륨 배설을 도와주기 때문에 좀 네. 혈압 조절이나 이런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칼륨을 낮추는 식단이 내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시기 때문에 신장 점수를 물어보시면서 칼륨 수치도 꼭 물어보시고 내가 지금 조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견해를 한 번쯤 들어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도 빼버리면 이제 정말 드실 게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식단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칼륨 입장에서만 작성한 나쁜 식단, 이제 좋은 식단이고요. 이제 이런 쪽을 꼭 드시라가 아니라 이런 쪽에 칼륨이 좀 적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것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왼쪽의 것들이 우리 몸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칼륨 입장에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칼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되면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나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의 칼륨 수치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칼륨을 조금 더 드셔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 수치가 낮은 분들 계셔서 혹은 칼륨을 좀 덜 드세요라고 말을 듣는다면 이제 이것도 표시해 드리는 게 칼륨이 낮은 군 그리고 이제 높은 군을 말씀드리면 낮은 군은 조금 더 드셔도 되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군은 조금 줄여 드시라는 거지 이거를 다 끊으시라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요것도 좀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칼륨이 좀 많은 군을 말씀드리면 뭐 양송이, 채소 중에서는 양송이, 뭐 호박, 단호박, 물미역, 부추 이런 쪽이 있겠고, 저희가 조금 조심하시라고 하는 요 중칼륨 군까지 보면 뭐 상추, 뭐 이제 무말랭이 요런 게 해당이 되고요. 과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토마토, 바나나 뭐 이제 이런 게 되겠고, 멜론, 참외, 그리고 뭐 귤, 딸기, 수박, 오렌지, 포도 사실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것들은 조금 제한을 하고, 요 중칼륨군은 섭취 빈도를 조금 줄이고, 이제 저칼륨군은 그래도 조금 이제 안전하게 드시면 좋겠다.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는 식품 속 칼륨을 조금 이제 제거해서 드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줄기나 이제 뿌리보다는 잎을 섭취하시고 이제 껍질을 이제 벗기고 드시도록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인데, 잘게 자를수록,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물로, 그러니까 찬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물에서, 그리고 물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오랜 시간 담글수록 잘 제거가 되는데, 이제 사실 오랜 시간 담그기가 또 조금 실생활에서 어려우실 수 있어서 최소 2시간 정도 이제 담글수록 조금 이제 잘 제거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는 물에 한참 담갔다가 데친 것까지 하면 이제 거의 50% 정도 칼륨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하실 수 있다면 요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썰기나 깍둑썰기 해 가지고 이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면, 이게 요 같은 말입니다. 잘게 잘라서 담가두면 더 잘 제거가 되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팔팔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은 뒤에 여러 번 헹궈서 조리하면 역시나 또 이제 채소에서의 칼륨 섭취를 줄이면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데쳐 먹는 게 좋고, 생으로 드실 거면 2시간 이상 맞습니다. 미지근 물에 담궜다가 잘 물기 제거하고 드시면 된다. 아마 신장 질환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주치 선생님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네네. 나트륨은 많이 이미 이제 여러 매체 미디어에서 접해서 잘 아시는데, 칼륨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칼륨을 모두가 적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적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요런 방법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되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과일 공유 쪽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일도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자주 즐겨 드시는 이제 간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도 조금 이제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요거 이제 칼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껍질은 사실은 꼭 벗기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씨 드시는 분들 잘 없겠지만 씨는 뱉으시고, 그리고 말린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도 양과 횟수를 줄이시라는 거지, 무조건 저희가 주의하시라 그래서 이제 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밥 공류 중에서는 사실은 칼륨 입장에서는 잡곡밥보다는 쌀밥이 좋은데, 또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당뇨를 걱정하시거나 건강을 걱정하셔서 이제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절히 병행을 하시라는 말씀이지, 이제 다 뭐 한쪽을 무조건 끊으시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곡밥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한 끼는 잡곡밥 드시고 그렇죠. 한 끼는 쌀밥 드시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 뭐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당 조절은 잘 되는데 칼륨이 좀 높네요라고 하면 이제 또 다음에 또 식단을 조절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떤 식단을 하고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나의 상태에 따라 조절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을 받기 전에 일단 요약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하자면요. 결국에는 이제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해서 이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런 식습관을 이제 과도하게 갑자기 바꾸면서 더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게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신장 환자들은 음식을 조심하시다 보면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자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서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염분은 하루에 이제 5g 이하로 섭취를 하는 거고, 자연 음식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당 이제 1g씩만 염분을 더 추가로 섭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양념을 소금보다는 간장 또는 고추장, 뭐 새콤달콤하고 매콤달콤한 맛으로 좀 바꿔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칼륨은 이제 환자의 질환,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 필요시 조절한다라고 써 있고, 여기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식사 제한을 하면 영양 불량 위험이 증가돼서 더 안 좋은 영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오래 식습관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별 식사 처방과 올바른 실천이 필요한데 이럴 때 한 번쯤 다니시는 병원의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요즘 저속노화가 유행인데 오늘 물론 콩팥을 위한 식단 방법 설명 주셨지만 이 방법 하면 저속노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 질문이 많은데요. 우리 교수님 아드님이 또 같이 보고 계시네요. 네. 엄마의 강의로 공부하고 있네요. 우리 이시은 님이 말씀 주신 식단 너무 좋은데 이거 식단 지키면서 혹시 운동 같이 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운동 어떤 거 있을지 궁금해 하시네요. 운동 얘기까지 하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식단 얘기만 했는데 교수님은 그 진료실에서 환자분 운동 어떻게 하라고 혹시 평소에 사실 교육하시나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과 그리고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그리고 운동 강도랑 시간이 또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는 그냥 대단한 운동 아니어도 좋고 식사 후에 잠깐씩 나가서 걷기만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10분씩 30분씩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관절 얘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걸으시라 그럼 이제 뭐 자전거라도 실내에서 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대단한 운동 아니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걷기, 뭐 자전거 타기, 뭐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계단 오르내리기 정도도 너무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 또 못하는 게 운동이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교과서에도 걷기 운동 제일 좋은 운동으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운동이라고 하면 제일 쉬운 거 걷는데 평소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른 네. 속도로 걸으시면 일주일에 4번 정도 최소 4번 정도 하면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김다연 님이 저염식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저염식 하다가 혹시 나트륨 오히려 부족해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사실 외래 네, 진료실에서 맞습니다. 많이 듣는데 우리 저염식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염분 공급 부족해져서 나트륨 수치 부족해지면 어떡하나. 교수님 그렇게 되나요? 사실은 저 한 끼 혹은 두 끼를 드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한 끼를 먹을 때 분명히 그 보상을 하시려고 많이 그리고 조금 더 짠 음식을 나에 충족해 줄 만한 것들을 드시게 되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그러니까 한 끼 드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한 끼를 드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동안은 계속 굶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한 끼를 나는 정말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렇게 불규칙하게 드시거나 이제 끼니를 잘 못 챙겨 드시면 오히려 이제 뭐 당뇨가 더 심해진다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저런 분들께는 저는 꼭 한 끼를 중간에 간식처럼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좀 샐러드나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계란이나 뭐 요거트 정도라도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두세 끼, 뭐 한 끼보다는 어쨌든 두 끼 혹은 세 끼를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딱 한 끼 먹는데 그 끼니를 이제 저염식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조금 저희가 우려한 이런 영양 불량 상태가 올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갑자기 염분을 줄이면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하루 딱 한 끼 먹는데. 그래서 일단 그 식단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끼, 두 끼 먹는데 어떤 메뉴를 먹는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 아무리 한 끼, 두 끼를 먹어도 분명히 그중에 조금 피해야 될 음식들을 드시고 계실 거라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는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염이 아닌 이상 음. 사실 우리 맞습니다. 체내에서 건강을 지키려고 우리 콩팥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염식하는 것만으로 음. 나트륨이 부족해지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충분히 네.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인 님이 혹시 싱겁게 그러면 소금을 덜 넣고 짠맛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연희님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네. 주실까요? 혹시 네. 이게 보일까요? 다시 슬라이드가? 네, 저희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요 화면인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저희가 그 환자분들께 강의할 때도 계속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긴 한데 그러니까 소금 포기하고 이제 더 다양한 맛을 다양하게 조금 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렇게 좀 다른 맛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제 소금 대신에 이제 좀 양을 좀 줄이면서 이제 된장과 고추장이 그래도 조금 더
좀 이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제 양념이다 보니까 이제 소금 1g이 이제 된장 10g, 고추장 15g 정도와 이제 나트륨 함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된장을 뭐 한 5g 정도, 뭐 고추장을 뭐 한 그 7g 정도 요렇게 쓰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된장, 고추장 정도를 쓰면서 맛을 내시게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꼭 나트륨이 소금에만 들어있는 건 네. 아니니까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요런 거를 좀 병행해서 간을 하거나 네, 아니면 맞습니다. 식초나 후춧가루 같은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는 조미료를 사용하시면 아마 소금을 줄이면서 이 짠맛은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유진아 님이 질문해 주신 거 우리 많이들 최근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라면이 이렇게 튀긴 유탕면이 아니라 겉면이나 또는 곤약면, 뭐 두부면 이런 걸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 섭취하면 그래도 유탕면보다는 신장 건강에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사실 겉면, 곤약면을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식품 사실 때 뒤에 이제 성분표가 요새 워낙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나트륨 함량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다른 것들 이제 좀 비교를 해보셔서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저희가 흔히 먹는 그런 라면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국물은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류를 어쨌든 너무 많이 드시면 그것은 아무리 건강한 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금 신장에 좋지 않을 수 있어서 드시는 횟수나 양도 같이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래도 기름에 튀기는 유탕면보다는 겉면이나 곤약면이 상대적으로 나트륨도 적게 들었고, 그다음에 지방 성분도 적게 들어서 만약에 드실 거라면 유탕면보다는 겉면이나 곤약면 드시는 게 낫고, 그 전체적인 이제 면 섭취 횟수를 따졌을 때는 면보다는 네. 밥을 드시는 게 네. 더 좋겠죠. 네. 비슷한데 고기나 만두 먹을 때 튀기거나 그러면 구워 먹는 거보다는 삶아 먹거나 찐만두처럼 쪄서 먹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네. 저는 저거 이제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외식 자주 하시는 분들 이제 고기 즐겨 드시는 분들께 딱 저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 먹는 고기를 많이 드시면 고거 쪼끔 횟수 줄이시고 삶아 먹거나 쪄 먹는 이제 고기랑 쪼끔 병행을 해 주십사 그러니까 어쨌든 균형을 좀 맞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쪼끔 튀기거나 구워 먹는 거 좀 줄이고 이제 삶아 먹거나 쪄서 먹는 걸 쪼끔 이제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네 아까도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뭐 찌개나 조림보다는 그래도 튀김, 볶음, 구이가 그래도 쪼끔 더 이제 그 국물을 줄이니까 염분 섭취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삶아 먹거나 쪄 먹는 게 쪼끔 더 이제 건강할 것 같아서 적절히 균형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찌개, 조림보다는 튀기거나 굽는 게 낫고 네. 튀기고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게 더 네. 좋다. 근데 네네. 이제 한 가지 방법만 먹으면 질릴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적당히 잘 이렇게 네. 횟수를 되도록이면 찌는 방법을 더 많이 그리고 뭐 가끔 한두 번 튀겨 드시거나 구워 드실 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제 나트륨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염분 6g 이하 저희는 5g 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엔젤 님이 6g 이하 먹으라고 했는데 6g 스푼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요. 교수님 슬라이드에 계속 이제 소금 1g에 대한 그 사진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이 클로즈업된 사진들이라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게 얼만큼인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소금 5g이면 스푼으로 얼마나 되죠, 교수님? 그 티스푼 하나 정도가 이제 5g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티스푼이 또 집마다 사용하는 게 이제 다르니까 네 이제 저희가 보통 권해 드리는 거는 티스푼 하나가 5g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예 이제 드리기는 합니다. 네. 네네. 티스푼에 이제 떠서 이렇게 딱 깎았을 네, 때 맞습니다. 그게 5g. 네네. 적을 것 같은데 그거 꽤 많은 양이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 요리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 꽤 많은 양이라는 거. 밥 숟갈로 하면 아마 반 정도 되는 걸로 네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칼륨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엔젤 님이 또 주셨네요. 칼륨 수치 높거나 낮은 경우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 우리 칼륨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칼륨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부정맥
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수치다. 그래서 적정 수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느껴지는 증상들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해질 이상이 아주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륨 수치도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은 경우는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사실 없고요. 근데 너무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심한 경우는 이제 심정지까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 힘이 빠지는 그런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부정맥 증상을 또 느끼시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제 투석하는 환자분들도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갑자기 못 걷겠다고 이제 투석실을 급하게 또 투석이 아닌 날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칼륨이 낮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심하게 낮아지면 또 이제 마비 증상이 좀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극단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아니면 사실은 아무 증상이 없으셔서 이제 증상으로 알기는 어렵고 꼭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는 병원에 수치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칼륨도 나트륨이랑 마찬가지로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우리 몸에서 잘 조절하기 때문에 네. 예, 칼륨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는 거의 네.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통은 신장 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아실 거라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증상이 없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팔다리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 같은 증상으로 많이 오시게 돼요. 그죠? 네. 네. 비슷하게 엔젤님이 뭐 질문해 주셨냐면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이랑 같은 뜻인지 주변에 요즘 알부민 영양제 먹는 사람들 있던데 알부민 영양제 먹으면 콩팥에 좋은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영양제라도요. 저는 항상 영양제 성분표 환자분들께 찍어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표지를 뜯어오든지 아니면 약통을 가져오든지 성분표를 한번 저랑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알부민 영양제에 포함한 다른 기타 영양제에도 이제 주성분 외에 이제 부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면서 그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를 한 번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부민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반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알부민이 부족한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알부민 영양제를 먹었을 때 알부민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를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과도하게 알부민 보충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단백질을 이제 범위를 넘어서서 좀 많이 이제 뭐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단백뇨가 늘거나 이제 신장 기능을 초과해서 이제 드시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제 뭐 알부민 함량이랄지 성분을 한 번쯤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영양제도 계속 유행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알부민 영양제가 또 새로운 맞습니다. 유행 영양제인 것 네,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부민 영양제 알부민만 있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영양제를 들고 주치의 선생님 찾아가셔서 거기 성분표 보면서 상의하시면 좋겠고 아마도 알부민 섭취해서 얼마나 실제 흡수될지가 예, 좀 불분명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네.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콩팥이 하나인데 콩팥 건강 잘 지키려면 어떤 식단 하면 좋겠는지 여쭤보신 분 계셨는데 예, 우리 우주최강님이. 네. 그 신이축 때문에 한쪽만 정상 기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의 식단 관리와 정기 검진하면 괜찮을까요?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뭐 선천적으로 신위축이 있거나 혹은 이제 신장 기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제 신장을 하나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신장 하나인 신장에 병만 생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식습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은 근데 이제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충분히 잘 이제 그 신장을 지켜 나가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신장이 나빠지는 사례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뭐 신장병이 생기는 것을 이제 최대한 예방하고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신위축이 선천적인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인지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만약에 지금 정상 기능이라면 식습관 관리는 오늘 교수님 설명해 주신 저나트륨 관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장 기능 정상이기 때문에 저칼륨까지는 안 그건 필요 하셔도 없을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죠. 네. 네. 그리고 정기 검진하시면 될 음.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흑마늘 요즘 또 흑마늘 많이 드시고 오는데 흑마늘 섭취 신장에 영향 주나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흑마늘 드시고 오는 분들 요즘에 또 많아요. 그죠? 네. 예,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하고 뭐 당뇨 조절에도 좋다고 하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흑마늘 드시고 오는 환자분들한테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는 최근에 제 환자들이 흑마늘은 안 물어봤고요. 저는 요새 흑염소즙을 워낙에 네. 많이 많이 네, 물어보셔서 흑염소즙도 많아요. 흑염소즙은 이제 거의 네. 레파토리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뭘 먹어서 신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뭘 먹어서 오히려 신장에 더 나쁠까 봐 제가 우려가 되니까 뭘 드시든 저랑 항상 상의해 주시고 성분을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제 흑마늘 같은 경우가 어떤 경로로 어떤 형태로 만든 걸 드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를 팔기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추가적인 뭐 약재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런 이제 팔 때는 뭐 성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은 저는 별로 권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뭘 먹어서 신장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콩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은 없어요. 그쵸? 콩팥이 지금 현재에서 또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콩팥을 지키고 살리는 그 음식 식단이 있는 거지. 그걸 위해서 오늘 또 교수님이 강의해 주신 거고요. 뭘 먹어서 콩팥이 좋아지는 거는 없어서 그냥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염식이 하려고 노력해 보고 다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노력해 보자. 갑자기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맛의 미를 느껴보시려고 노력하시면 그러면 자연히 저염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자연히 그 콩팥 기능을 또 콩팥을 지키는 그런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 평소 항상 너무 궁금해하는 뭐 먹어요에 대한 어떻게 먹어요에 대한 그 해답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한 달 있다가 6월 달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콩팥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